상가로 6번 보겠습니다. 시행자 보호조치. 1번.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이 사업이 공적인 개발 사업이죠. 그러니까 복사, 등본, 초본, 명색이 공적 개발이니까 무료로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서류의 공시 송달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불분명해서 송달 자체가 어려울 때는 기억 읽어주시고 니은 보세요. 특히 비행정청 시행될 때는 반드시 인가권자, 국장, 시도, 대장의 승인. 자, 공시 송달할 때 승인받는 자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구? 비행정청만. 3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입니다.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 목적, 원래 정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말이죠. 매각 등등 할 수가 없다 하면 무효.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기업, 시행령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돈이 없어 문제죠. 그죠? 돈만 있으면 무조건 수용하든지 사용하든지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니은입니다. 인접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인접한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아닌 그 말이잖아요. 인접한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접한은 내가 하는 사업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인접한, 즉 인접지. 그러니까 인접한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용할 이유가 없지요. 그 시행기간 동안에 필요하면은 잠시 일시 동안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죠. 인접한 할 때 수용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접한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억보다 중요한 건 니은. 디귿. 조금 전 강조했듯이 수용, 사용은 무조건 이 법이 먼저이고 없으니까 공치법을 준용한다. 리얼은 뭐냐?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뭐라고요?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바로 사업인정이다. 저를 보세요. 여기 지웠지만 여기 실시계획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 안 보이네. 다 지웠는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두가 첫 번째 아까 전에 인허가 등 고시 보고요. 그 다음 착수죠. 그러니까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허가 등 고시. 두 번째 사업인정으로 보는 시점. 실시계획 고시한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미음. 재결 신청.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한꺼번에 합의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냐? 나는 지금 5억 달라고 그러고 줄놈은 좀 3억도 안 주려고 그래. 협의가 되겠냐고. 차츰 이제 좁혀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협상 결렬이 거의 100%입니다.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가 뭐라고요? 재결인데 그 신청, 재결 신청을 언제 하느냐? 이거는 모든 법 다 똑같아. 시행 기간 이내. 아시겠죠? 그 사업 시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 주시고요. 5번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합니다. 타인 도출합니다. 이럴 때 그 박스 안에 아주 간략하게 깔끔하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해놨습니다. 왼쪽에는 단순하게 출입만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출입 이후에 일시 사용도 하고 제거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이럴 때 왼쪽에 토지 출입은요, 첫 번째 들어갈 때 7일 전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나 또는 관리인에게 7일 전 통지하고요. 이럴 때 2번 보시면은 만약 들어가는 자가 행정청이다. 물론 광명시장이 안 들어가요. 그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시키겠죠. 누구 이름으로? 광명시장의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여튼간에 출입하는 자가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지 않지만 비행정청일 때는 반드시 뭡니까?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들고 들어간다. 3번에 일출 전, 일몰 후입니다. 밤 깜깜한 밤에는 누구 허락 없이? 소유자? 관리인? 아니요.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 그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었던 간에 안중에 일단은 점유자.
살고 있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는 1번 3일 전 통지입니다. 3일 전 통지 플러스 2번 동의. 아시겠죠? 3일 전 통지 플러스 소유자 등의 동의까지. 동의. 3번 막상 들어가니까 현장에 소유자 등등이 없어요. 사업이 지금 언제 할지 몰라. 그럴 때 들어간 자가 행정청이면은 담당 공무원이면 그 얘기잖아. 그죠? 행정청이면은 특광 등등에게 통지하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누구한테, 강명시장한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통지하고 난 다음에 왜 말이 없냐? 그 내용은 실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실무 내용을 법에 없지만 내가 얘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법에 없습니다. 나 같으면. 자, 담당 공무원이 통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법이에요. 이럴 때 신경 끄고 그냥 해. 내가 책임질게 하라고 할 겁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시겠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아. 광명시장이 책임질게 해라. 그렇게 할 것이 됐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광명시장에 즉 반드시 허가증을 들고 갑니다. 다시 한번 행정청일 때는 통지하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뭐라고요? 허가 받고 허가증을 들고 들어가면 된다. 각각 1, 2, 3번은 각각 따로고요. 밑에 4, 5번은 둘 다 공통 요건입니다. 4번 출입 등이 바로 뭡니까? 일시 사용, 변경, 제거 다 포함된 겁니다. 출입 등 행위할 때는 반드시 증표와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라. 5번 토지의 점유자, 이것도 점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는 합법적으로 다 통지하고 다 합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방해 등등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면 야구방망이 한 대 맞습니다. 뭐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대 팍 1천만 원. 아시겠죠? 6번 이럴 때 일시 사용할 때에 장애물 변경할 때에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기업 손실보상 의무자가 누구냐?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담당 공무원이 속한 광명시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아니면은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협의는 그러니까 돈 줄 자와 돈 받을 자가 같이 하겠죠. 누굽니까? 손실 보상을 할 자와 보상을 받을, 즉 손실을 받은 자가 직접 협의한다. 디귿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토수위라 불러요. 여기다가 재개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 얘는요 사업 시행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트 출입이니까 뭐 재개 신청 시행 기간 이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7번 그 외에 이제 토수위의 재결에 관한 나머지 모든 절차적 내용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공치법에 있으니까 그걸 적용한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시험 법률 아니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지요. 자, 7번입니다. 7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물 중에서 무슨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대지 건축물 중에서 국가기 있어요. 지자체기 있습니다. 국가권은 국유지고요. 땅이라면 바로 지자체는 공유지가 되겠죠. 이것을 처분하려면 원칙은요. 국공유지 처분은요. 국가권은 국유재산법으로 하고요. 지자체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이 도시군계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것은 이 두 법으로 안 합니다. 이 두 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위 1번 양도, 2번
교환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한 문제가 아니라 잘 안 나오지만 어쩌다가 5개 지문 중에 한 번 뜨는데 그게 뭐냐? 이 두 법으로 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법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저를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내가 막 그림 그리겠지만은, 이제는 했으니까, 똑같은 거 했으니까 지겹잖아, 그죠? 안 지겨워요? 지겹잖아. 말을 해, 괜찮아요. 안 지겨워요? 괜찮아. 안 지겨워요? 지겹다 해봤자. 지겹죠, 그죠? 네? 이거 뭐 안 통해, 오늘따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봤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요 부분만 제가 항상 판사하고 매수청구대에게 표 그리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책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설명만 간단하고 책 보려고 그래, 책 보려고. 그냥. 먼저,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됐다. 그게 도로 등등이든 간에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설치될 부지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 행위는요, 부지는요, 지목이 뭐냐,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뭔가 억울하다는 얘기죠. 왜? 지목이 대인 경우는 건축물이 없을 때는 분명히 건축행위 등등 할 수 있는 땅이었고, 아니면은 건물이 있다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 할 수 있는데, 부지로 묶이는 바람 현재 못 타서 억울한 사람은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되기 아닌 다른 지목들은, 예를 들어 뭐 전이다, 뭐 답이다,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뭡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지로 묶이지 않아도 어차피 건물을 못 지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뭐만? 지목이 대인 토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개발을 해 못해. 예, 해 못해요.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건물을, 즉 뭡니까? 얘는 건축 등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적으로 이것이 여기서, 자, 예배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잖아. 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전에 했듯이 사업 다 지웠지만 2년 이내에, 그렇죠?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 이후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1단계에 포함이 안 될 때죠. 그렇죠? 최소 3년간은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허가받아, 그죠? 허가받아 가능하다. 이때 가능한 게 뭡니까? 건물이 없다면은 가공할 수 있고요. 건물이 있다면은 개재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이라는 얘기죠. 자, 책 봐, 이제. 자, 이 부지에서는 원칙 허가 금지입니다. 허가 가능입니다. 허가권자 누굽니까? 똑같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허가 사유는 뭡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내? 2년까지. 기억.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아직 사업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땅을 놀리고 있다. 지목이 뭐만? 지목이 대만.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 수립이 되었지만 1단계 없다. 아무리 빨리 있어도 4년 차니까 최소 3년 이상은 땅을 놀린다. 이때 허가받아 기업, 가설건축물, 니은은 공작물, 디귿은 건물이 있다면은 개축, 재축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 니은, 공, 디귿, 개, 재, 가, 공, 개, 재. 다 같이 시작! 가, 공, 개, 재. 한 번 더 시작! 가, 공, 개, 재. 이럴 때
원상 회복. 1번 가공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가공은 사업하게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제는 애초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1번 바로 허가권자가 얘기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 한 자에게 사업 시행일 얼마 전까지 3월 전까지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안 하면 2번 행정 대집행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공은 원상 회복해야 되고 나중에 보상은 토지만 하고요. 제는 토지 플러스 뭐까지 건축물까지 전부 다 보상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도시로 묶이는 바람에 사업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15번 매수청구 안 나오죠. 빨간 줄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우니까 빨간 줄로만 딱 그어져 있고 사업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법률,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의 뭐라고요? 매수 청구 제도가 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법률은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라고요? 지목이 돼. 그러면 매수 청구는 지목이 뭐만 돼요? 그 지목이 돼만 돼요. 지목이 돼만 돼. 건축물 돼요? 되죠. 여기 좀 잘 보세요. 일단 토지는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계제. 아, 이미 벌써 건축물이 있는 땅도 있구나. 그러면 건축물도 보상해주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이 되지만 건축물이 있다면 뭐도 포함돼요? 여기다가 쓸게요. 건축물도 또 뭐도 정착물도 건축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도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먼저 이렇게 매수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몇 년 지나야 돼 집행이. 자, 미집행 몇 년? 바로 10년. 일단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로 묶인 상태에서 매수 청구가 뭐든지 간에 자, 먼저 실효는 몇 년입니까? 몇 년? 20년. 그죠? 그냥 참고 기다려요. 몇 년만? 20년만. 그러면 언제? 그날, 다음날. 그 다음날. 다음날 내야 20년이 되는 그날은 그 20년 기간 속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안 되고 다음날 밤 10시 땡 넘어가야 돼요. 그죠? 20년 되는 다음날 실효가 된다. 실효가 되면 항상 따라 붙는다. 뭐 고시. 실효 고시는 의무적입니다. 아시겠죠? 실효는 그 기간이 20년이지만은 그 중간인 몇 년? 10년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매수 청구이다. 지목이 되지만은 거기에 위에 있는 건축물 또는 정착물까지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실시 계획 작성에서 현재 인가받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일 때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르면은 설치 의무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책 보겠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자,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사유. 몇 년 내에 결정 고시 이후에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미집행 10년이라는 얘기죠. 상가리 2번 대상 토지는 1번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지목이 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지목이 되라는 거. 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건축물과 정착물 포함하고요. 2번 실시 계획이 인가 등등 진행 중일 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매수 의무자, 원칙, 특광 등등. 예외 시행자, 니은 설치관리 의무자. 설치는 A가 하고 관리는 B가 한다. 다르면은
A인 설치 의무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매수 설치야. 첫 번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얼마 내에? 저를 봐요. 6개월 내에 그래 매수할게. 매수 못하지롱. 이를 6개월 내에 통지합니다. 여기서는요, 알다시피 청구권에 불과해요. 즉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매수 청구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내가 한 번도 그 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자체가 돈이 넘칩니까? 항상 부족합니까? 항상 부족해요. 할 사업도 못해서 한다는데 매수 청구해서 매수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까 말한 해제 권고, 해제 신청이 자꾸 얘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긴 법률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럴 바에 해제해달라 그 얘기지. 행정청이 해제 권고 받아가지고 해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묶인 도시공시를 부지에 묶인 토지 소유자가 거꾸로 해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것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매수를 무조건 해줄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야, 그러면 뒤에 법률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이 바로 6개월이고요.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통지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하겠다 라고 통지했다면 얼마 이내에? 2년 내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잖아. 하지만 뭐라고요? 청구권에 불과하다. 3번, 매수 가격은 항상 이 법이 먼저이지만은 없으니까 무슨 법? 공시법을 주장한다. 가공. 가격은 공시법 가공. 5번, 매수세금. 당연히 현금이죠. 3억이다, 5억이다, 현금 통장으로 꼽아. 현금이고요. 예외가 뭐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줄여 채권입니다. 나 돈 싫어. 현금 싫어. 돈 다 싫어. 난 채권 줘. 채권 내놔. 채권. 상환기간이 10년 이내, 10년 이내. 최장 10년입니다.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아하, 발행자가 지자체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지자체가 발행하는구나.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는 발행권자가 아니구나. 발행 사유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미쳤을 때, 그죠? 쉽게 말하면 원할 때.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나 돈 싫어, 명예 싫어, 채권 좋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 부채부동산 비현무형 토지로서 얼마 초과? 3천만 초과시. 얼마? 3천만 초과시 전부입니까? 아니죠. 초과하는 부분만. 1억이면은 3천만 원은 무조건 현금 주고 초과하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지급한다. 이율 됐고요. 넘기세요. 상가 6번 방금 했듯이 발행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이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 법이 먼저이지만 가격은 공시법, 채권은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 가공채지. 다 같이 시작. 가공채지. 한 번 더 시작. 가공채지. 7번 완화. 허가 사유는 기억은 뭐냐? 6개월 이내 통지합니다. 그때부터 애초에 일기억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고요. 이유는 뭐냐? 내가 알았어 매수할게 해놓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일 때 2번 허가받아 다음에 행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단독입니다. 공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층수가 4층이다. 이런 숫자가 4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4자는 다 사기예요. 전부 다 틀려. 아시겠죠? 3층 이하의 단독이에요. 3층 이하의 1종 근생이에요. 3층 이하의 2종 근생인데 다만 요 4개만큼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2종 근생임에도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리을,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하다. 상가로 8번 실효 몇 년이라고요? 20년. 몇 년? 20년. 2번은 이제 실효가 되면
고시해라. 하여튼 실효자가 나오면 다음 단어는 무조건 고시입니다. 고시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고시는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자, 해제 권고인데, 저를 봐요. 권고인데, 강명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 설치하려고 1년 넘게 걸리도록 기, 주, 지, 입, 협심, 결구 거쳐가지고 딱 정했습니다. 막상 결정해 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씨, 괜히 했네.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여기서 설치할 필요 했는데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설치하려고 해놓은 것들이 10년이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상가 1번에 바로 어디냐면 바로 기억과 니은입니다. 아시겠죠?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죠? 여건상 10년이 넘도록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게 있어요. 요거 하고 연도 관계없이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할 마음이 없어요.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누가 특방, 특시, 특도, 시청, 군수가 한마디로 누굽니까? 지자체장이 누구한테? 광명시장이 광명시 의회한테, 그러니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에 요 두 가지를 보고해요. 두 가지를 요거를 보고합니다. 유일하게 보고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를 봐요. 한마디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 즉 국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X. 뭡니까? 이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 지자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보고하면은 이제 2년마다 계속 보고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구끼리라도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선배일지라도, 스승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얘기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봐도 안 좋은 거야. 특히 선배 후배한테. 나도 그래. 그런 것처럼 한 번 보고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설치할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안 하고 있어 하고 2년마다 하고 하니까 지방에 뿔난 거야.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야? 야, 귀찮다. 이제 그럴 바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듣기 싫어. 2년 뒤에 오면 또 그럴 거 아니야. 해제해?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 말을 듣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년 이내에 결정해버립니다. 왜? 그 전에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었거든요. 명분이. 내가 해놓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찾는 겁니다. 일종의. 이해되시죠? 자, 책봐. 다 했습니다. 1번 지방의회 보고, 1번 특광 등등의 지자체장은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지방의회 보고하라. 방금 기억과 니은을.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것은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관계없으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 2번 최초 보고 이후 2년마다 보고하고요. 상관 2번은 뭐냐? 1번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특광 등에게 광명시장에게 뭐라고요? 귀찮아 이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언제 하느냐? 바로 지방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합니다. 90일 내에. 3번 해제 결정. 1번 뭐라고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을사좋다고 해제를 해버립니다. 저를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번. 근데 광명시장, 부천시장이죠. 저를 보세요. 부천시장은요, 본인이 대장이 대장.
내가 입안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장은 내가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광명시장은요,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왜? 지구단위가 아닌 이상은. 이 도로 나는 입안했지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경기지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싶지도 못해.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이내에 결정합니다. 그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17번 해제 신청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들어봐요. 반대. 토지 소유자, 얘는요, 지목이 대만 해당되지 않아요. 지목이 대든, 다른 지목이든 간에, 어차피 이것 때문에 사업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럴 바에는 해제해줘. 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제 못하지. 왜? 혹시 알아? 20년이니까 남은 11년 뒤부터 20년 그 사이에 있을지?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보니까 시도할 때까지도 계획이 없는 거야. 이럴 때입니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보니까 한 19년 차의 일이 있네. 그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지금까지도 사업하지 않았고 남은 기간 시도할 때까지도 뭐라고요? 사업할 그 단결 집행 계획이 없다면 결국 뭡니까? 20년 동안 빨간 점은 그저 있지 사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예 몇 성 해봤자 돈 안 줄 뻔해. 그러니까 아예 해제해달라고 신청한다. 누가?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를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첫 번째 봐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나왔죠, 그죠? 10년씩 그거 말이고요. 그리고 안 될 때 두 번째는요, 누구한테? 안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이런 결정권자에 할 수 있고요. 또 안 해주면은요, 일단 3번.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그때는 누구한테 하면은 바로 얘는 국장한테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해제 신청이고요. 얘 똑같이 얘도 해제 자 신청인데 얘는요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 통과되면은 국장은요 누구한테? 바로 아랫사람인 결정권자에게 바로 해제 권고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첫 번째 보겠습니다. 봐봐요. 1번. 해제 신청입니다. 쌍걸 1번.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갑니다. 그 2번 사유가 뭐냐? 방금 했듯이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남은 기간 시효할 때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이럴 때 3번 3개월 내에 얼마 내에? 3개월 이내에 알았어 내가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통지하라. 저를 봐요. 만약에 알았어 내가 해제를 위해서 입안할게요 했다면은 밑에 6개월 이내 이행하면 돼요. 4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그 지방의회 듣고 하라는 얘기가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뭐냐? 맨 밑에 2번입니다. 3개월 내 통지했는데 에이 입안 못하지. 에이 하기 싫어. 한다면은 두 번째 누구한테? 얘는 누구한테? 결정권자에게 한다. 2번 그 신청 사유가 뭐냐? 입안 안 해주니까 그 얘기예요. 이때는 뭐냐? 통지는 얘는 3개월 얘는 뭐요? 2개월 2개월 내에 통지합니다. 이럴 때 알았어 내가 결정할게 한다면 똑같이 이행은 6개월 이내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나도 입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결정도 안 해. 한다면은 마지막 누굽니까? 바로 밑에 3번 국장에게는 국장이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이 한번 심사해달라.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 신청, 이거는 해제 심사 신청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하게 되면 2번 바로 해제, 즉 결정권자가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죠. 그죠? 않는 경우고요. 이럴 때 국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얼마 내에? 그죠? 일단, 얼마 내라? 일단, 중앙도기, 국장이 중앙이니까 중앙도계비 심의 거쳐서, 야, 심의 거쳐보니까, 모르겠다. 결정하지 않는 쪽이네. 그런 건, 할 말 없지만, 야, 맞네. 10년 동안도 안 하고 남은 게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네. 중앙도교에서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다면은 국장이 누구한테? 결정권자한테, 여기한테, 야, 해제해라. 라고 해제 권고합니다. 명령 안 내려요. 권고하면은 결정은 하는 본인도 이제는 뭡니까? 윗사람 시킨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즉,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 법에 없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올해 아마 뭐 한 문제가 나오나 아니면 뭐 지문 나올 겁니다. 요거는 올해 신설된 법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18번은 항상 나오는 거 뭐라고요? 항상 여기서는 한 문제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저를 봐요. 지금까지 공부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있잖아. 요거.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원칙과 예배를 구분하지 말고 쓰면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죠. 근데 지구단위만 유일하게 일반 시장 군수가 본인이 입안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국장, 시도, 대장에다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장에다가 일반시를 넣으면 그냥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그리고 군수가 된다는 얘기죠. 결정권자가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이 구역도요 크게 나누면은 먼저 첫 번째 도시 지역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1번 개발하려고, 2번은 보존하려고. 뭐 하려고요? 개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럴 때 도시 지역에서 할 때는 크게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정할 수 있는, 자, 의무적인 지정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 지정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만 항상 강조합니다. 의무적과 의무적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거의 뭐 10이면 9번 나옵니다. 이걸 정리 안 하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수 있는 곳은 한마디로 예를 들어 자, 이 정도 있다면은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용도, 지구. 용도, 지구 다. 경치, 보고, 복날에 개 먹고, 방방특 요겁니다. 이 중에 뭐가 나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예요.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 대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뭡니까?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러니까 요 지역을 만약에 뭐 정비구역이다. 그럼 정비구역 전부 다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일부도 되고. 그러니까 구역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못합니다. 왜? 개발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해제. 해제자가 빠지면 안 되죠.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의심이 되면 지정하고 알아서 잘 하면은 안 하고 의무적인 얘기예요. 세 번째,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 뺀 나머지 그나마 도시지역 쪽 개발을 안 하고 보존 쪽인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왜? 개발하려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지정하고, 그죠? 필요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의무적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이 여기 첫 번째 중에서는 정하고 택만.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거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여기서 만약에 지정했다면은 일본은 없는 겁니다. 의무적이니까. 지정했다면 필요 없고 안 했다면 그죠?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하면 지나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따라요. 택시, 정비 몇 년마다? 그래서 택시가 잘 안 나가고 소리 난다 그러면 정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다시 한번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시작.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연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시공도에서 시하고 공만. 시하고 공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특수입니다. 시하고 공 자체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뭐요? 해제가 되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지에서 이제 요겁니다.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뭐라고요? 변경되죠. 요 면적이 요 두 개 다 공통되죠.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시하고 공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개하고 도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여기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막 냅니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요.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냐? 바로 니은의 가, 나, 다 요거예요. 이 포인트. 그 외에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특히 마에 A, B, C 오는 거 A 뭐 역세권, B도 역세권, D도 역세권, 그 중에 C 3개 이상 결절지 1km. 그러니까 A, B, C, D가 어디에서 본 듯한 어디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개, 시, 수, 도는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건물리지 마! 못해! 입은 반대죠. 규제 완화. 개발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체계적, 계획적 개발 기회에서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범도시 등등 참고하시고요. 의무적, 기역, 니은, 가, 나, A, B 판사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쌍다리 2번 보시면 도시지역 외 나오죠. 도시지역 외. 자, 저를 봐요. 도시 외지역 줄여가지고 도시 외지역. 자, 이 지역은요 일단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개발진흥지구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대체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만 딱 알면 돼요. 근데 계획관리는요 무조건 총 면적의 50% 이상만 되면 돼. 20% 이상만 되면 돼. 이럴 때 여기 두 개의 뭐라고요? 공통. 그러니까 공통되는 것이 여기 딱 세 가지 있어요. 공통되는 것이.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든 개발형 지구든 간에 둘 중에 아무 곳이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 이 공통요건이 뭐냐? 첫 번째,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 짓고 싶어요.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연립을 건설하고 싶은데 여기가 자연보존 권역이에요. 초등학교 있어요. 그때 얼마요?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타 아파트 연립된 다른 주택 건설은 3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적을게요. 이건 뭐냐? 기반시설 공급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문화증정, 훼손 우려, 손상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회상 우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특히 1번이죠, 1번. 특히 여기서는요, 1번. 여기 세 가지는 뭐라고요? 여기 세 가지는 계획관리 지역이든 개발진흥지구든 양쪽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책이 있기 때문에 책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여기 계획관리지역, 여기에만 있는 게 뭐냐?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똑같이 관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다시 처음부터 보전 관리이든지 아니면 생산 관리이든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요건 50% 이상이 계획관리직이고 만약에 100% 아니면 한 50%, 60%가 계획관리다. 그 나머지 40%는 보전관리이든지 생산관리여면 된다. 요 요건은 뭡니까? 여기 1번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세 가지는 양쪽 다지만. 자, 얘는 여기에만. 이럴 때 그래도 명색이 여기 있잖아요. 보전관리는 얘는 보전의 목적이니까 무조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책에 있어, 책에. 즉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럼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초과한다. 많으니까 조금만 해라. 몇 프로 이내? 10% 이내까지만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내다. 그때는 적잖아요. 그때는 20%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딱 정해져 있었죠. 두 가지만. 자, 이제는 뭐냐? 저를 보세요. 여기 개발진흥지구 여기에만 있다. 얘는 여기에만 있다. 뭐죠? 세분된 거. 관산, 주복, 특은 어디에 있다? 개발진흥지구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만 있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고. 한마디로 뭐라고요? 관산, 주복특이다. 관산, 주복, 특. 그렇죠? 각각 요거는 1번에만, 얘는 2번에만. 세 가지는 1번, 2번 공통요건이다. 이렇게 따로 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복합개발은요,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이 있고,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개발, 복합개발인데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개발,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반드시 지정되는 그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주복특계 따라합시다. 주복특계. 그다음에 여기 관광 여러분 관광 갈 때 도시로 가 도시외로 가? 도시외로 간다. 그래서 관광휴양은 도시외다. 한마디로 관농자 도시외. 나머지 여기 산업유통하고 그다음에 복합인데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 이렇게 복합. 이는 생계농이다.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만 주장할 수가 있다. 요거 좀 잘 나옵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내용은 39페이지에 쌍갈 2번 내용이므로 요거는 뭐 설명이 아니고 요약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맨 3번 동그라미 3번이 뭐 요거 여기 1, 2, 3 쭉 가갖고 이렇게 가서 요거 3번 요겁니다.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3번이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요거예요. 대체하려면은 구역 지정해야 되겠죠. 왜?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수립하는 게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대체하려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수립하는 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계획. 저를 봐요. 계획 수립도 당연히 누가 합니까? 당연히 다시 말하면 국장, 시도, 당연히 시장군수, 그리고 끝.
국장, 시도, 시장군수. 됐죠? 한마디로 뭡니까? 구역 지정이든 계획 수립이든 둘 다 똑같이 일반 시장과 군수도 지정 내지는 수립할 수 있다. 하여튼 지구 단위 들어가는 것은 일반 시장 군수도 본인이 직접 입안에서 결정을 한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몇 년 내 해야 되죠? 몇 년 내? 몇 년? 3년. 3년 내에 수립이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실효. 이걸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요. 41페이지 봐요. 41페이지. 거기 실효 규정 나오죠, 그죠? 실효 1번 몇 년 내에? 3년. 그죠? 3년 나오죠. 하는 김에 2번. 이건 뭐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계획입니다. 기, 지, 산지에서 지. 제한할 때 수립하는 계획은 그 계획대로 공사의 착수를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5년 되는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실효되고요. 3번은 바로 실효가 되면 고시하라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 계획은요. 이 계획은 요거예요. 계획은 한마디로 요 계획은 어디에 내면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니다. 잘 보세요. 얘는 전부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구역 지정은 여기 전부 일부 다 들어가지만 계획은 일부만.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이 뭘 말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 두 계획은 개발하려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면 그 계획 수립하는데 전부 다 개발합니까? 아니죠. 어떤 지역은 개발하고 어떤 지역은 보존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획 수립한 지역에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겠죠. 그죠? 개발하는 쪽에만.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의무적과 이무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무적 중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요거. 자, 이무적이지만 용도 지역을 또는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들어가요. 얘는 이무적이지만 중요해요. 왜? 잘 나오니까. 특히 뭐가 나오냐? 여기 나와요. 용도 지구를 변경할 때 용도지구 변경. 요 자체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경도요. 끼리끼리. 만약에 용도 지역이다.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끼리 변경입니다.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끼리. 만약 여기가 만약에 일반 상업 지역이다. 여기가 그럼 일반 상업 지역에서 중심 상업 지역을 변경 가능해요. 근데 일반 상업 지역을 갑자기 준주거 지역 아니면 전용 주거 지역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전용 주거 지역이야. 다 아파트 있어.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공업은 공업끼리입니다. 하지만 주상공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틀립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계획에 집어넣어라. 요거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넣어라. 요것이 책에 보면 3번하고 5번이죠. 맞습니까? 일단은 넘겨보시면 쌍가로 1번 의의 일부대에서 체계적 계획적 됐고요. 쌍가로 2번 수립 기준. 그 기준. 그 내용은 거기 중에서 1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그죠? 예. 3번 오고, 여기. 3번이, 저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5번이죠, 그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뭡니까?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것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 있다니까요. 의무적만 알고, 나머지는 의무적이다. 그렇게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법 적용의 완화. 그러니까 이 법들은 좀 완화시켜 주겠다. 국토법상 몇 개 나오죠, 그죠? 건축법상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요것만 알고 가죠, 요것만. 만약에 가끔가다 진짜 어쩌다가
다음 중 법 적용 완화 대상 법률이 아닌 것. 가끔 어쩌다가 물어볼 때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 물어봐요. 한번. 그럴 때 여기 있는 법 10개 다 외우면 풀어요. 그럴 때 그냥 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요것만 알자. 거기 보시면요. 적어보세요. 건축선 X,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X 하세요. X.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보면은 항상 정답이 얘가 나와요. 여기 분할 완화 대상 법률이 아닌데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정답 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건축법 배웠잖아요. 건축선요, 함부로 완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건축물은 건축선 0.5cm만 나와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안 돼. 대지분할 제한,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함부로 완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얘기, 혹시나 나올까봐. 상관 5번,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인데요. 도시지역에서 기업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일본 말로 만땅 100%까지 그냥 다 완화해 줄게. 도대체 뭐 할 때? 한옥마을 보존할 때. 나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는 내가 주차장 100% 최대 할 수 있는 범위 100%까지 완화해 주고요. 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건폐율은 1.5배인 150%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 즉 200%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2번, 도시 외 지역에서는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 지구만 나옵니다. 도시 외는. 똑같습니다. 건폐율도 1.5배인 150%까지, 용적률 2배인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자, 6번 됐고 7번. 자, 구역 안에서 건축 등인데요. 1번 원칙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 등등 할 때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 그 계획에 맞게 해라. 계획에 맞게 하지 아니하면 얘도 2년 2천입니다. 예배. 그러면 계획에 맞게 하지 마. 언제? 계획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얘기죠. 예. 좀 쉬었다가, 예, 하겠습니다.